안녕하십니까?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.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급 강좌 8번째 시간으로 삼형살이 되겠습니다. 이 삼형살이라는 것은 세 글자가 모여서 한 번에 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충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인신충이든 좌우충이든 이런 충도 무섭지만 이 삼형살은 세 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국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인신사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형살의 종류가 인신사 삼형살이 있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묘유도 삼형살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요. 인신사 삼형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신사 삼형살이든 축술미 삼형살이든 이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지가 있으면 이 지지가 네 글자잖아요. 그 중에 3개만 차지하면 되고 이 순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. 이 왼편에 보시면 시지에 인이 있고요. 일지에 사가 있어요. 그리고 연지에 신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편의 사주를 보면은요. 시지에 사가 있고요. 그리고 일지에 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월지에 신이 있고 연지에 또 사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도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신사든 사신인이든 신인사든 방법 그 순서에는 상관없이 이 인과 신과 사라는 이 세 글자가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개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삼형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인신사 삼형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역마충을 배울 때요. 인신충이 있었고 사해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인신충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신충에 이 사라는 충이 하나 더 포함돼서 글자가 3개가 형성이 된 것을 이제 인신사 삼형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인이라는 글자 밑에 그리고 신이라는 글자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자는 지장간을 나타냅니다. 지장간이라는 것은 제가 사주 기초 강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 사주에 숨어 있는 에너지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그 지장간이 갑병무고요. 신이라는 것은 지장간이 경인무예요. 그리고 사라는 것은 병경무입니다. 그러면 인신충이 형성이 될 때 인하고 신은 충국이 형성이 되는데요. 그때 지장간도 똑같이 충국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인에 있는 갑이라는 이 오행하고 신에 있는 경이라는 오행하고 갑경충이 형성이 되죠. 그리고 병임충이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무토는 이 토의 경우는 그 천간의 토의 경우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토는 빼고요. 이 갑경충하고 병임충이 형성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인신충이 형성이 되면 이 지장간을 보더라도 두 개가 모두 충국이 형성이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. 그래서 이런 충국이 있으면 내 사주에 이런 충국이 있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오면은요. 이 인신충에서 사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사의 지장간은 병경무예요.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가서 병임충이 되죠. 그럼 인신사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쪽으로는 병임충, 또 이쪽으로도 병임충이 형성이 됩니다.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쌍충이라 그랬죠. 쌍충이라는 것은 강도가 더 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 경이라는 것도요. 경이라는 것이 지금 인하고 신하고 갑경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이라는 것이 옆에 또 딱 가면서 또 갑경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쌍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인신충이 발생을 할 때에는 이 지장간을 볼 때 갑경충과 병임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라는 게 들어오면서 갑경충도 쌍충이 되고 병임충도 쌍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강도가 2배 이상 더 커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인신사 삼형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충국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, 무섭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인신사 삼형살의 그 해석은 이 금묘와 신론의 기준과 이 십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충의 작용을 할 때와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라는 것이 여기서 볼까요? 이 인이라는 것이 그 배우자 궁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신이라는 것이 그 어머니 궁입니다. 부모 궁이죠. 그리고 사라는 것이 자식 궁이에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연주는 조상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자 궁도 깨지고 부모 궁도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조상들도 깨지고 다 깨진다. 풍비박산이 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. 내가 일하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편재라는 것은 재물에 해당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 편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성은 나의 명예와 관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도 깨지고 재물운도 깨지고 나의 명예운도 깨지고 다 깨진다. 완전히 망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 인신사 삼형살이 있으면 당신은 완전히 망하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. 하여튼 그 본인에게는 상당히 안 좋다.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강도가 상당히 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삼형살이라는 것도 물론 그 사주의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 구성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삼형살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사주에서 인생에서 상당한 타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인신사 삼형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인신사의 사형살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삼형살이라는 것도 무서운데 이 사형살은 또 뭐냐?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본인의 사주에서 인신사 삼형살을 갖고 있다. 그러면 사형살까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12년에 한 번씩은 해년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해년이 오고요. 그리고 이 대운에서도 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에 뭐 80세, 90세 이렇게 말년에 가서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분처럼 한창 그 활동할 시기인 30살에 30대에 을의 대운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인신사 삼형살을 갖고 있는데 30세 을의 대운에 해년이 딱 들어오거든요. 그럼 10년 동안은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또 볼까요? 이분이 이 30살서부터 39살까지 을의 대운에 해년이 들어오면서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데요. 특히 또 31살 기해년에는 10년 대운도 인신사의 사형살이고 31살 이 1년 동안은 또 인신사의 사형살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상당히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그 불구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. 하여튼 일이 아주 안 풀린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내 처자, 그러니까 내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식한테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인신사회가 전부 다 그 역마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무슨 교통사고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안 좋다는 것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 종류로 봤을 때 수도 없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꼭 교통사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물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나쁜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봤을 때요. 재물 깨지죠. 여기 사라는 게 재물이잖아요. 재물 깨지고 편인이라는 게 명예에도 실추되고요. 그리고 식신이라는 게 이제 그 내 직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해라는 것은 또 나 자신을 나타내요. 그러니까 나 자신의 뭐 자존심이랄까
아니면 형제, 나의 자존심, 뭐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모조리 다 깨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나만 나쁘다, 뭐 조금 일이 안 풀린다,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사형살이라는 것은 이 사주 명리학에서 그 가장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강도가 센 건, 나쁜 걸로 쳤을 때 가장 강도가 센 것을 사형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사형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, 내가 언제쯤 사형살이 걸리나, 그걸 보시고, 이 12년에 한 번씩 오는 또 해년, 그거 체크해 주셨다가,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요. 특히 이분처럼 이렇게 사형살이 한창 활동할 시기에, 뭐 30대나 40대나 20대에 들어왔다.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. 그때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게, 이런 그 사주 상담을 할 때,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너무 겁주거나 막 그러지는 마세요.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좀, 이런 상담 받는 사람이 막 황당하거든요. 마치 막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냥 좋지 않으니까 그 유의를 해야 한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일반적인 충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세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거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 사주 명리학에서 항상 그 강조하는 게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, 이것을 강조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, 이 대운이 한 50대나 60대만 돼도 괜찮을 텐데, 30대면 또 한창 그 결혼할 정년기고, 결혼을 안 했다면, 그리고 20대에 만약에 결혼했으면 몇 년 되지,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럴 때는 뭐 이혼이라든가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형살이라는 것은 이 사주 명리학에서 강조할 수 있는 그 나쁜 운 중에 강도가 제일 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사형살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사주 분석할 때 이 사형살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역학계에서 뭐 비법이다 그래갖고 뭐 몇백만 원씩 받고 그 수능에서 쪽집게 강사처럼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 상담할 때 그 도사 소리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막 찍어준다고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. 막 대기자가 막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없죠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비법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주로 이런 겁니다. 이런 사형살 같은 거. 뭐 인신사가 있을 때 해년이 들어오면 나쁘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는 그 비법인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비법을 여러 개 가르쳐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인신사의 사형살이 성립이 되는 경우고 태어날 때부터 인신사의 네 가지를 전부 다 구비하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요.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마살이라고 하는 그 인신사의 네 가지를 지지에 다 깔고 있는 거예요.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. 그럼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이런 분들도 이제 사형살을 깔고 나왔으니까 뭐 좋은 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. 그런데 그 사주 명리학을 이제 가리키는 학원이나 뭐 사람들이 이런 걸 가리킬 때 뭐 인신사의 네 가지를 다 깔고 있으면 제왕격 사주다. 그래가지고 크게 될 인물이다.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 사주예요. 박정희 대통령 사주인데, 그런데 제가 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유명한 분을 이렇게 사주로 올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.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. 뭐 대통령이라든가, 뭐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이
인터넷에 이렇게 그 사주라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데요. 그것이 진짜 그 사람 사주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고 지금 이 인터넷에 이렇게 계속 그 이 사주로 그렇게 계속 그 유통되고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고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가족 되시는 분들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인터넷상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고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도 이 사주가 박정희 대통령 사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. 인신사의 네 가지를 다 깔고 있으면서 이 사주 구성이 좋은 경우, 사주 구성이 아주 좋은 경우는 그 사람은 제왕격 사주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제왕격 사주라는 게 쉽게 말해서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민주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인데, 그런데 이렇게 지지를 그 인신사의 네 가지를 깔고 있는 분이 한두 명이겠냐고요. 지금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만 해도 그 최소한 한 100여 명 정도는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약 100여 명 정도는 된다고요. 그리고 그 박 대통령 사주하고는 다르더라도 밑에 이렇게 인신사의 네 가지를 깔고 있는 사람을요. 저도 몇 번 봤어요. 몇 번 봤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. 이렇게 인신사의 네 가지를 딱 깔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어휴 크게 되실 분이네요. 뭐 재앙격 사주입니다.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고요. 안 좋은 사주라고 보셔야 합니다. 안 좋은 사주예요. 그러니까 이 밑에가 이렇게 인신사회로 깔렸는데 그 사주 구성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. 사주도 신강하고 구성이 아주 기가 막혀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앙격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. 될 수도 있는데 왕은 한 명이잖아요. 왕은 한 명이거든요.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인신사회를 깔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천 명은 될 텐데 못 잡아도 수천 명은 될 텐데 그 나머지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죠. 그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. 안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재앙격 사주인데 재앙이 못 되잖아요. 사람들이 재앙이 못 되면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몸이 아파요. 몸이.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사주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그 교도소의 교도관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그때가 한 50 정도 됐으니까 그 인신사회를 딱 깔고 있는데 구성도 좋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때 그분이 공무원 7급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교도관은 진급이 잘 안 돼요. 잘 안 되는데 어릴 때 하여튼 그 처음에 9급으로 들어가갖고 지금 7급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어느 모로 보나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떠냐. 그, 제 친구가 이렇게 그 사주를 저한테 보여준 경우고 그분을 직접 상담한 건 아닌데 그분의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계속 몸이 아프답니다. 그래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한의원에 다니고 그러는데 이 양반 사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밑에 인신사회가 쫙 깔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학원이나 뭐 사주 명리 학원이나 뭐 1대1로 배우는 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인신사에 딱 써놓고 뭐 사주 구성이 좋으면 재앙격 사주 그러면서 막 가르치거든요. 그런데 재앙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. 한 명. 그러니까 인신사에 4개가 딱 깔렸으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주죠. 보세요.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신충, 사해충 지지가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죠.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주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일단 경신일주 자체가요 아주 강한 사주예요. 만약에 인이 이 일주로 오고 신이 이쪽으로 가고 그랬으면 이분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.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셔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
그 많은 공헌을 하시고 그 사주의 그 그릇이 큰 분이다.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. 이 가족을 봤을 때에는 별로 좋을 게 없죠. 보세요. 인신충으로 부인궁하고 자식궁이 깨집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그 유경수 여사도 그 박 대통령 바로 보는 앞에서 총 맞고 비명행사했죠. 그리고 자식들도 박 대통령 살아 계실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, 그리고 따님 되시는 분들도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혼자 살고,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배우자 복이라든가 자녀 복이 좋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유경수 여사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의 예를 또 봐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혼했거든요.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릇이 커갖고 뭐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맞지만 이 개인적으로 뭐 배우자복이라든가 자녀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별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죠. 왜냐하면 사형살을 다 깔고 있으니까.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이 인신사에 사형살 4가지를 딱 깔고 있다고 보세요.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이 사주를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요. 제왕이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제왕이 어떻게 돼요? 왕이 못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.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그 형살이 막 그 발동을 할 테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주다. 그러니까 결국 나쁜 사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것도요, 인신사 삼형살처럼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.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, 그리고 이 축술미 삼형살도 그 충미충에서 이 술이라는 그 충국이 하나 더 들어왔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축이라는 것도 이 밑에 보시면 그 지장간이 기신계예요. 그리고 이 미토도 보시면은 지장간이 기을정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 토라는 것은 이제 충국이 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여기에 보시면은 을신충으로 깨져요. 그렇죠? 을신충으로 깨져요. 충미충에서. 그리고 이 개도 정계충으로 깨집니다. 그러니까 지장간이 을신충 정계충으로 깨지는 거예요.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딱 들어와서요. 술은 지장간이 무신정이거든요. 그러면 이 축하고 미하고 을신충으로 깨지는데 또 신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쌍충이 되죠. 그리고 축하고 미하고 정계충으로 깨지는데 또 정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또 쌍충이 발생하는 거죠. 쌍충이 발생하면 강도가 2배로 더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것은 충미충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세다. 아주 무서운 살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축술미 삼형살도요, 인신사 삼형살처럼 이 금묘와 신론에서 그 어떤 자리냐, 그러니까 배우자궁이냐, 뭐 부모궁이냐, 자식궁이냐,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또 십시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인신사 삼형살이나 축술미 삼형살이나 뭐 모든 그 구성 원리는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 진술충미도 이 술충미 삼형살도 이 진년이 들어왔을 때에는 진술충미 사형살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.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,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술충미 삼형살을 갖고 있어요. 술충미 삼형살을 갖고 있는데 이 진년이 들어왔을 때, 그러니까 22살서부터 31살까지 무진대운이거든요. 그러면 무진대운이 딱 들어오면 진술충리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인신사 삼형살을 갖고 있는 분이
그 해년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의 사형살로 아주 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술축미 사명살도 똑같습니다. 이 술축미 사명살을 갖고 있는 분은 진년이 들어왔을 때,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년이 들어왔을 때 아주 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은 보시면은요. 그런데 안 좋은데 이분을 보시면 이 지금 그 비견이 아주 강하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 술축미라는 것이 전부 비견에 해당이 되거든요. 겁재, 비견,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형제나 동기 간에 뭐 형제나 무슨 친구 간에 그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들은 형제가 많아요. 그러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라든가 뭐 그럴 때 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언제 대운이 들어오나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. 지금 22살 무진대운에 들어오거든요. 그럼 22살 무진대운이면 22살서부터 31살까지 22살서부터 31살까지 그 이분의 20대에 해당이 돼요. 그런데 그 사람의 20대가 어떠냐면은 되게 20대에는 세상이 자기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? 뭐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까?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내 밑은 안 보고 내 위만 바라보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20대도 물론 성인은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철이 없을 시기죠.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전부 다 비견이란 말이에요. 이 진술충미가 전부 다 비견이에요. 그런데 22세 무진대운 같은 경우는요, 위아래가 전부 다 토기운입니다. 그러니까 전부 다 비견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비견 겁재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20대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.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독선적으로 자기 혼자 고집 피우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. 그러다가 실패해요.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대에 뭐 학교를 잘 다니다가 나 학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수능 다시 볼래.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위에서는 다 말리는데 자기 혼자서 막 하다가 결국은 학교 다 떨어지고 결과가 그러니까 나쁘게 되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무슨 사업할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혼자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 거덜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그 이렇게 강하게 비견 겁재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독단적으로 자기 고집 피우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완전 실패하게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진술충미 이렇게 사형살일 경우에는요. 그 자기 형제라든가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무슨 뭐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뭐 다친다든가 뭐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다친다든가 아니면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술축미 사명살도 나쁜데 진술축미 사형살은 더더욱 나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10년이잖아요. 10년이면 너무 길거든요. 그러면 안 좋은 애를 딱 찍을 줄 알아야 되는데, 지금 여기가 이제 무진대운이잖아요. 그럼 무진대운에 이제 10년 그 사형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 또 보세요. 이분이 이제 기축년이잖아요. 기축년인데, 지금 진년은 안 들어왔어요. 진년은 안 들어왔지만, 여기에 보시면 23살 신민년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으로 깨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는데, 이 한 해 동안은, 23살 한 해 동안은 또 충미충으로 깨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10년 동안 또 사형살에 형성이 돼 있고. 그러니까 이 23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살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가 마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사형살이 성립이 된다. 그때는 상당히 나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비경 겁재운으로 다 들어올 때에는
무슨 동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, 뭐, 이런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기 고집 피우다가, 자기가 독선적으로 나가다가 그 일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분은 그 나이가 좀 나중이면 모르겠는데 20대면은 그 20대라는 것이 좀 그 더 타격이 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한창 활동할 시기인데 이때 이런 사형살이 들어와 갖고 좀 인생이 꼬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진술충미도요. 진술충미도 그 사형살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추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이 사주가 그 김영삼 대통령 사주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주가 맞다고 그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 사주는 그 김영삼 대통령 사주가 그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절 가리킨 그 스승이 그 얘기를 해준 건데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아들 있잖아요. 그 아들이 고등학교였는데,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죠. 그때 그 고등학교 아들을 가리키던 그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 후배였대요. 그런데 자기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사주인데 그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. 그러니까 뭐 틀림없겠죠, 이게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사주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분은 진짜 재앙격 사주예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인신사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진술충미 네 가지가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도 그 재앙격 사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신사회, 진술충미, 자오묘유 이 네 가지를 지지에 이제 탁 깔고 있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제왕격 사주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왕이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 제왕격 사주가 맞다고 치고요.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을 게 아니에요. 지금 이렇게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못해도 수천 명은 되거든요.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천 명이 아니라 아마 1만 명도 넘을 겁니다.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왔어요. 왔는데 진술충미를 다 깔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아우 대단하신 분이라고 당시 진짜 대통령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그 사형살을 딱 깔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.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건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좀 유명한 정치인이 와갖고 사주를 딱 봤는데 진술춤이 딱 깔고 있다.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모르죠.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아 나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아 재앙격 사주시네요.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이제 뭐 한 40 정도 됐는데 나이가 40 정도 됐는데 뭐 그냥 한 달 뭐 쬐끄만 직장 다니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.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냐고요. 대통령 정도 되려면 좀 싹수가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딱 왔는데 진술충미 네 가지를 딱 깔고 있어요.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. 안 좋은 거죠. 지금 보세요. 지금 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충미충으로 깨지죠. 충미충으로 깨져요. 토기운만 엄청 많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러니까 이 뭐 학원에서 뭐 제왕격 사주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도 그것이 그 사주 상담을 할 때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상담할 때 가끔 보거든요.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냐고요. 안 되고 오히려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 운이 좋다든가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진술충미 네 가지를 딱 깔고 있으면 안 좋다. 안 좋다고 봐야죠. 그리고 딱 봐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. 뭐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. 그러면
그때는 좀 다르죠. 자, 그러면 이 술충미 삼형살을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. 이 삼형살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이 술충미 삼형살과 인신사 삼형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.